군대에서 월급 모아가지고 들어왔는데 나오니까 이렇게 없어졌어요? 아니요 없어진 게 아니라 엄청 많이 까졌더라고요. 오케이. 근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명확하게 나는 저축도 하고 전 군생활 때 돈도 안 쓰고 그렇게 해서 모은 건데 나와 보니까 그렇게 막 까져 있잖아요. 그럴 때 되게 이걸 써보기라도 할 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니에요. 그거는 그걸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거기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는데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이 투자하는 목적이 분명하면 내가 지금 나이가 25인데 내가 노후 준비를 위해서 60살까지 투자할 거라 그러면 그 3년 동안에 손해본 게 무슨 의미가 있죠? 너무나 잘못된, 너무 짧게 보는 거예요. 네. 대부분의 주식이나 펀드에서 손해봤다는 사람들 보면 지극히 짧은 기간을 가지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느 시장이나 그래프를 보세요. 네. 3년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코스피를 보면 뭐 1000에 갔다가 600을 갔는데 그게 한 5년 동안 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5년 전에 산 사람은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근데 그동안에 꾸준히 산 사람들은 네. 그래서 1000에 갔다가 600 갔다가 다시 2000 갔잖아요. 네. 그럼 내가 600에 산 게 2000 된 거 아니에요. 네. 그 3배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그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이고 그 사람이 그 긍정적인 마인드죠. 주식은 올라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본주의에서는 굉장히 그 간단한 룰이 있죠. 네. 캐시 밸류, 그렇게 현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네. 주식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왜? 주식은 끊임없이 기업은 돈을 벌려고 노력하니까. 네. 매출액이 늘어나게 되고 이익이 늘어나게. 근데 주식 가격이 떨어진 거는 그 당시 상황이 주식을 파는 사람이 많았던 것 뿐이에요. 네. 그 이익이 유지되는 회사를 찾는 거죠. 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10%라든지 20%든지 끊임없이 내 노후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지금 얘기를 들었을 때 그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매달 이제 현금 흐름이 발생하면 그걸 기반으로 꾸준히 나눠서 사간다 이건데 그 전까지 투자를 안 한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그렇죠. 예금을 해와서 내 예를 들면 뭐 30년이면 30년, 40년이면 40년이 담긴 뭐 2억이나 뭐 3억 정도의 금액, 뭐 1억에서 3억 정도의 금액이 있어요. 그럼 그 상황에서 이 전부를 어떤 한 시점에는 말씀하신 주식으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게 들어가는 시점이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자금이 어떤 자금이냐예요. 네. 내가 지금 한 3억이 있어요. 지금까지 노후 준비를 위해서 3억을 했는데 네. 예금에 넣었어요. 예금에다가 모아온 오케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나이예요. 내가 예를 들어서 30대다. 네. 그럼 100% 당장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에 넣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40대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80%를 주식에 넣는다든가, 네. 그런 이제 20%는 채권형에 넣는다든가. 네. 근데 이제 60이다 그러면 네. 주식 비중은 뭐 사람에 따라 틀리긴 하지만 네. 뭐 40%만 한다든가. 당장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켓 타이밍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켓 타이밍이 필요 없다. 예,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는 시장을 예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서 실수를 하죠. 주식 투자 어떻게 하냐? 네. 예를 들어서 요새 예를 들을까요? 중국에서 이제 그 바이러스가 생겼잖아요. 코로나 네. 바이러스. 오늘 주식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내가 앞으로 저기 바이러스 때문에 시장이 안 좋을 것 같으니까 네. 주식을 다 팔아요. 네. 그래서 내가 현금을 많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수그러들면 그때 사면 이제 오르겠지. 그렇죠. 소나기를 피해가라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소나기 가장 결정적인 건 소나기가 언제 올지 몰라요, 이 세상에. 그래서 항상 fully invest 해라는 말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이게 어저께 샀으면 오늘 좀 돈을 벌었잖아요. 네. 만약에 사스에 또 죽는 사람이 또 갑자기 많아지고 그러면 네. 내일 또 빠질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예측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거는 굉장히 잘못된 투자 방법이에요. 그렇죠. 저는 수많은 주식 관련된 전문가분들을 이 자리에 모셨지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하기 전까지 중국발 질병에 대한 위기는 그 리스크 요인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건 네. 알 수가 없는 분야예요. 네. 근데 그거를 맞추려고 하는 거를 사람들 주식 투자를 잘한다고 얘기를 해요. 주식 투자는 굉장히 겸손해야 돼요. 네. 내가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어떤 좋은 기업이 투자했을 경우에 그 기업은 계속 이익을 창출할 것이고 그 창출되는 이익을 내가 공유한다는 지극히 간단한 얘기예요. 네. 근데 그걸 자꾸 사람들이 잊어버려요. 어. 그러니까 자꾸 시장을 이기려고 하죠. 네. 맞추려고 하고 또 누가 와서 또 야, 한국의 위기가 온대. 네. 그럼 또 적걱정되니까 또 다 팔고 네. 또 가짜 뉴스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그 혼동이 되죠.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주식 투자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갖게 되고 그게 이제 안타까운 거죠. 주식이라는 거를 근본적인 그 주식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이길 줄 아는 현명한 투자가가 되는 게 중요하죠. 내가 어떤 좋은 기업에 이익을 공유한다. 그럼 이제 한 종목에만 있으면 안 되겠죠. 네. 그 기업 잘못됐을 때. 그러니까 여러 종목을 하는 거고 분산하는 거고 반드시 여유자금으로 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전 얘기하는 게 수입의 10%씩 해라. 수입의 10%씩. 네, 무조건 해라. 그리고 잊어버려라. 그리고 60살 때 찾는다고 생각해라. 그 돈이 엄청나게 큰 돈이 돼 있을 거다. 네. 굉장히 간단해요. 수입의 10%씩 네. 저축을 하면 나중에 60살이 넘었을 때 그때 이제 뭐 몇십억이 될 수 있죠. 그럼요. 그게 그 자본주의의 가장 기본 원리죠. 그 전 세계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전 세계 부자요? 네, 어떤 사람들이죠? 진짜 부자들이에요. 빌 게이츠? 네, 왜 부자죠? 빌 게이츠요? 그거 윈도우를 아니, 주식 가격이 올라가서 부자 아니에요? 그죠. 네. 그 자기가 갖고 있는 회사가 돈을 많이 버니까 아니, 그 회사 주식 가격이 네. 지금 그래서 세계에서 1등이 된 거예요. 그쵸.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죠. 그죠? 네. 네, 간단하죠. 그쵸. 근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많이. 왜냐, 너무나 홍수에, 정보의 홍수에 네.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개인 투자가는 부자가 될 수 없다. 왜냐, 그런 정보를 못 얻기 때문에. 정보가 없어서 그런 게 정보가 너무 많아서 못 하는 거예요. 정보가 다 있죠. 네. 다 있는데 그 정보를 활용할 줄 모르는 것 뿐이에요. 왜냐면 주식을 자꾸 샀다 팔았다는 걸로 이해하기 때문에. 네. 아주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정보가 없어서 여기서 전혀 의미가 없는 정보를 가지고 미리 포기를 해줘.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건 주식은 절대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니에요. 주식은 사람들은 착각하는 게 파는 기술이라고 착각을 해요. 안 파는 기술이에요. 그냥 궁둥이 무겁게. 그럼요. 회사 도망가지 않아요. 네. 근데 도망갈 것처럼 팔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현명함이 필요하고 철학이 필요하고 네. 주식이라는 거를 왜 투자하느냐. 내가 이익을 공유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되죠. 주시장 제로섬 게임처럼. 절대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네. 절대 제로섬 게임이 아니죠. 진짜 제로섬 게임은 그런 거예요.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주고 샀는데 네. 나는 1,000만 원 주고 팔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죠? 근데 이게 1,200만 원 됐어요. 네. 그러면 나는 200만 원 벌었지만 이 사람은 손해를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방향성 갖고 투자하는 거잖아요. 네, 그건 네. 제로섬 게임이죠. 근데 주식은 그게 아니라 회사가 계속 돈을 벌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상향하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은 다 돈을 벌게 돼 있죠. 회사가 번 돈이 시장으로 들어온다. 시장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시장에 반영된다. 그렇죠. 반영될 네. 수밖에 없죠. 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작년에 1조였는데 네. 10년 지나니까 2조 됐다. 네. 그 주식가격이 당연히 반영되죠. 올라갈 수밖에 근데 없죠. 그 시간 차이는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결국은 회사의 가치는 2배가 된 거죠. 그걸 믿는 거예요. 이 회사는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 대부분의 잘못된 투자 철학은 그걸 보려고 하지 않고 그래프를 보는 거예요. 한 달 동안 그래프가 어떻게 됐는가. 네.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이 회사의 펀더멘털. 그래서 펀더멘털 투자를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이 회사가 돈을 계속 잘 벌고 있는지 아니면 이 회사가 갖고 파는 물건들이 경쟁력이 있는 물건인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사람들은 그걸 잘 안 봐요. 그러니까 왜냐면 당장 언제 팔을까 걱정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주식 사면 사람들은요 이거 언제 팔지? 아니 주식을 샀으면 그냥
더 사야죠. 예를 들어 재벌 회장이 자기 주식 사다 팔았다 해요? 안 하죠. 안 하죠. 네. 웅진그룹은 하던데. 코에 인수했다가 팔았다 다시 했다. 아니, 그거는 이제 약간 이제 법적인 이슈가 있는 거고, 네. 그거는 이제 좀 예외고, 네, 이제 보통 사람들, 네, 내가 그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그죠. 회사 예. 운영한다 그럴 때 주식 네, 사다 네. 팔았다 안 하죠. 그쵸, 안 하죠. 주식 투자하려고 그러면 지켜가려고 그러죠. 그 회사에 여러 번 얘기했지만 내가 오너십이잖아요. 네. 내가 지분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회사 사장하고 똑같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미국에서도 사장이 자기 주식을 팔기 시작하면 그때 걱정되죠. 나도 팔아야 되겠다. 그 사람 더 잘할 테니까 회사에 대해서. 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공시를 하는 거예요. 임원들. 예, 그러니까 이제 인사이더가 네. 그 주식을 팔 때는 공시를 하게 되는 이유가 그거죠. 네. 그러니까 그 어떤 회사가 안 좋은 거를 제일 먼저 아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주식을 팔린다는 거는 이제 그런 시그널을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개인 투자가가 예를 들어 대주주가 팔고 있다 그러면 걱정을 좀 되죠. 예. 그런 거 빼고는 주식은 무조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10만 원짜리 옷을 산다. 네. 그랬을 때 10만 원 주고 옷을 사는 사람과 그 돈 가지고 그냥 옷을 안 사고 그 돈으로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한 주 더 살 수 있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가야 되죠. 정말 그 주식시장이라는 제도를 만든 인간은 굉장히 경이로운 거예요. 내가 회사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거를 열어준 거잖아요. 네. 그쵸. 근데 이제 주식 가격이 이제 변동성이 있죠. 네. 올라가다 내려갔다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위험으로 착각하는 거죠. 변동성하고 이 위험하고 틀린 겁니다. 변동성은 가격이 변하는 거고요. 위험성은 20년 기다렸는데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그 위험하죠. 근데 없어지는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거죠. 위험을 줄이는 방법은 이 회사의 펀더멘털을 공부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회사가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금액이 내려가건 올라가건 상관이 없다. 그렇죠. 당연하죠. 왜냐면 그 기업이 네. 계속 확장을 할 테니까. 결국엔 그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이 주가는 걔한테 딸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말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네. 내가 그동안 한 20-30년 동안 투자했던 기업들을 이렇게 몇 개 보니까 네. 많이 벌었던 주식들이 몇 개 눈에 띄어요. 네. 예를 들어서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제가 네. 거의 한 3,400배 벌었죠. 3,400배 그렇죠. 배예요? 그렇죠. 3,400%가 아니고 3,400배 벌었죠. 4,000%라는 거 아니에요? 30,000%겠죠. 30,000%.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결국은 시간이에요. 네. 돈이 일할 시간을 줘야 돼요. 아.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시간을 안 주죠. 그러니까 주식은 20% 벌면 네. 얼른 팔고 도망가고 싶고. 주식은 가격을 매일 알려주니까.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가르쳐 주죠, 사람들이. 네. 빨리 팔고 도망가라. 네. 그리고 또 20% 손해보면 손절매해라. 네. 그게 이제 그건 주식 투자가 아니라 카지노에 가는 거죠. 네. 내가 뭐 휴가를 가건, 네. 내가 뭐 친구들하고 맥주를 마시건, 주식을 갖고 있는 순간에 그 회사의 직원들이 내 부자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무너무 좋은 거죠. 회사가 그러니까 망하려고 회사 다니는 사람은 없으니까. 없죠. 네. 그러니까 돈 생길 때부터 주식을 사는 거예요. 밥 먹듯이 사라는 게 그런 거예요. 네. 그리고 잊어버려라. 네. 단기간에 주식 가격을 잊어버려라. 어. 알 수가 없다. 요새만 해도 얼마큼 변동성이 심해요. 뭐 네. 바이러스 때문에 뭐 중국이 어저께 7% 빠지고 또 네. 뭐 정신 없잖아요. 그쵸. 그거랑 나랑은 좀 거리를 둬야 돼요. 내가 어차피 팔 거 아닌데. 내가 20년 있다 팔 건데. 네. 그런 기업을 어떻게 고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걸 어렵게 생각하지 말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네. 어렵지 않아요. 펀드 매니저들도 다 똑같은 인포메이션 가지고 투자를 해요. 비슷한 내가 예를 들어 게임에 내가 굉장히 만약에 거의 선수 수준이다. 내가 딱 했을 때 재밌는 게임은 무조건 잘 되더라. 예를 들어서 아니면 내가 뭐 저기 그 네. 게임에 빠지게 되면 이 게임은 뭐가 좋고 이 게임은 뭐가 네, 나쁘고 그쵸. 하잖아요. 네. 그럼 이 게임 만드는 회사는 어디고, 이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어디고, 네. 그런 주식을 사야죠. 그 게임에 어차피 결제하고 있으면 아니,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핸드폰으로 그거 소액 결제하는 바에는 그냥 산다. 그 회사 주식 사야죠. 내가 여러 번 얘기하는 게 사람들은 왜 카카오톡 다 하면서 카카오톡 주식을 안 살까?
그죠? 거기서 이모티콘 살면서 아 이거 주식 사야겠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끊임없이 그런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내가 어떤 라면을 특정 라면을 너무 좋아하면 그 네. 라면 만드는 회사 주식도 사보는 거고. 왜 좋아하는지가 명확하니까 내가 그렇죠. 좋아하니까 나는 왜 좋아하는지가 아니까. 그러니까 주식하고 친구가 돼야 돼요. 근데 다만 좋은 철학을 유지해야 되겠죠. 네. 보통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TV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샀다 팔았다 하는 거는 네. 거의 실패할 확률이 90%가 넘죠. 마켓 타이밍이라는 거를 어떤 시장을 내가 예측을 해서 샀다 팔았다를 결정하는 거 굉장히 그럴듯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주식을 10,000원 주고 사서 12,000원에 팔았어요. 그리고 20% 벌었잖아요. 네. 그럼 8,000원 되면 다시 사야지. 네. 그래서 10,000원 되면 또 팔아야지. 네. 그리고 굉장히 쉬워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일 안 일어나요. 아 그렇게 막 밴드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아니에요. 그런 거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가장 실패하는 거에 그 주된 이유죠. 그 예를 들어서 어떤 10,000원 주고 샀는데 이 주식이 12,000원 됐어요. 네. 그럼 내가 팔죠, 그죠? 그렇죠. 20% 벌었어요. 엄청 많이 오른 거니까. 그러니까 20%면. 내가 이제 천재라고 생각하죠. 어. 근데 그냥 끊임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2만 원이 되는 거예요. 네. 속상하죠. 네. 괜히 팔았구나. 어. 그러면 이제 계속 이제 내가 화가 나기 시작하죠. 네. 근데 다시 또 빠져요. 10,000원이 다시 됐어요. 네. 그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사요. 그런데 8,000원 되면 그때 산다고 그랬잖아요. 그때 못 삽니다. 근데 다시 또 2만 원 됐어요. 네. 근데 25,000원 됐어요. 2만 원이라도 살 걸. 막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게 막 몇 종목씩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면. 그렇죠. 근데 그래서 주식 안 해야 하고 샀는데 어느 날 그냥 우연히 주식을 봤더니 내가 12,000원 주고 팔았던 게 10만 원 돼 있는 거예요. 버는 거에 10%. 네. 이거는 내가 돈이 일하게 하는 거다. 네. 내가 육체로 일하는 거는 한계가 있으니까 네. 돈이 일하게 하는 거를 그 월급의 10%, 네. 어떤 더 여유가 있는 사람은 20%, 더 부자가 되고 싶으면 30%. 믿음이 가요. 네. 여러 가지로 봤을 때. 그럼 사요. 그럼 꾸준하게 사는 거예요. 올라갈 때 올라가는 거 상관없이 내려가는 거 생각해서 월급 10% 사는 겁니다. 네. 근데 그게 이제 한 종목이면 되면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종목을 하는 거고, 그게 어려우면 펀드를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주식이 뭔지 이해하는 사람들. 네. 그 다음에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현명함이죠. 그래서 제가 주식 투자는 철학이지 기술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기술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테크닉으로 알아요. 그렇죠. 주식에 성공하려면 뉴스를 빨리 누구보다 빨리 알아야 되고 네. 또 좋은 타이밍에 팔아 그 좋은 타이밍에 사고 그런 걸로 착각을 해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한두 번은 맞을 수 있죠. 근데 그거는 절대로 주식 투자를 한 게 아니라 그건 카지노에 간 거고, 그것보다는 좋은 주식에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으면 시가총액에 들어간다는 굉장히 간단한 진리에 내 자금을 맡기는 거예요. 워런 버핏이 얘기했듯이 눈사람 만드는 것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편하다는 게 반드시 편한 직업이 아니다. 그 공부 열심히 해서 꼭 대기업에 가는 게 내가 경제적인 독립을, 경제적으로 풍요로움을 절대 갖다 주지 않는다. 나를 위해서 일하는 거를 연습해라. 당장은 내가 취직을 하더라도 결국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오늘 존리 대표님 모시고 긴 얘기 나눠봤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